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에 이 방송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MBC 미국의 3대 메이저 방송 중에 MBC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MBC 뉴스가 이런 요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백악관과 국방성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는 것까지도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 검토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방침, 전쟁까지는 가지 않지만 군사적 조치까지 다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휘하에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 공작, 사보타지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감시 강화 뿐만 아니라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유 공급을 계속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막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중국에 지금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약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은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한다. 그것은 한 30년 동안 계속된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전략에 어긋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 그리고 지상 이지스 시스템, 지상 이지스 SM3 시스템이라는 아주 고차원의 방어무기, 미사일 방어무기도 도입하겠다. 도입해서 한국에 도입한다기보다는 한국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등등의 이런 안까지 내어놓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대목이 눈을 확 끕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을 계속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무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거죠. 미국이 막지 않겠다.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막지 않으면 사실은 국제 제재가 잘 먹혀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리핸드를 주겠다는, 이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우파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우파 보수 세력은 2006년부터 북한이 핵실험한 그 후부터 박근 전 유엔 대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해야 된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나토식의 전술핵 재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한국군도 공동사용권을 전시에는 가져야 한다 하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드디어 요사이는 자체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가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고, 더구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이 정부까지도 국방부 장관이 미국 관리들하고 만났을 때 그것을 거론하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 다수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욕을 먹으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이 주장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국내에서는 정권을 잃었지만은 미국에서는 든든한 자기 편을 한 사람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김정은으로서는 임자를 만난 거죠. 트럼프라는 아주 예측 불허의 사나운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1년의 문제입니다.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미국이 승리했으니까 세계적으로 핵탄두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하여 외국에 배치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 국내로 도로 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을 간파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이왕지사 이걸 말릴 수가 없다면은 선수를 쳐가지고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한다. 서둘러 우리는 앞으로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 핵폭탄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도 응할 것이다. 그래야 남북 간에도 또 그 뒤에 비핵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선언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태우 정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미국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전술핵을 당시 한 16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군산 공군기지 등등에.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더구나 북한이 그때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에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전술핵을 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국을 예외로 삼도록 미국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나토에 소속된 5개 국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터키에 배치한 전술핵 핵무기 150개 정도는 그냥 두었어요. 그것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같은 대우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미국의 정책에 그냥 편승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은 북은 핵을 가지고 남쪽은 핵이 없는 이런 치명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요청할 때도 단순히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빼내갈 수 없다. 우리하고 공동사용권을, 전시에는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된다. 평시에는 미국이 관리해도 좋다. 이 정도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하나,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가 있습니다. 저 정부와 공동사용권을, 핵에 대한 공동사용권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줘야 될 책임은 우리 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가 군사적 조치 이외에는 꺼낼 카드를 거의 다 지금 꺼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우선순위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 동북아 상황은 넓게 보면은 한 3가지의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연 10%, 요새는 7%, 6%로 약간 낮아졌더라 하더라도 이게 한 40년 지속되다가 보니까 현재로는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큰 경제력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현금 보유량, 외화 보유고가 지금 3조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과학, 기술, 군사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를 이건 중국의 영해는 아니지만 중국의 내해 정도로 만들어야 됐다는 야심찬 해군력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떠오르는 강대국이에요. 떠오르는 강대국. 이렇게 해서 현재의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하버드 대학의 글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최근 책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500년 동안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날 때는 16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12번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2번이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중 대결 구도는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역사학자들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역사 기술자인데 서기전 5세기입니다. 서기전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사의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대해지고 다른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면은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 불가피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동북아시아에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대결 구도. 그러나 중국은 지금 당분간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꿈은 없고, 우선은 과거의 중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겠다. 그건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은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두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핵무장한 인도, 그리고 일본을 두 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국까지 참여시켜서 일종의 삼중구조죠. 삼각 구도라 그럴까요. 한국, 일본, 인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래서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패권 국가의 길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명백합니다. 여기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미중 대결 플러스 미북 대결, 그리고 남북 대결,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대결, 이런 사중 대결 구도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중 대결, 특히 미국과 중국 대결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 달라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아주 냉담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손 봐야 된다든지 제거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중국이 하게 되었다. 중국이 점점 북한을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 정도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저 미친 개가 아무나 물고 주인까지 물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용인하겠다는 것은 그게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끼운다면 타이완이죠. 타이완까지 넣으면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비핵 3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우파 세력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주장했던 것을 이제는 주장이 아니라 정책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여기에 한국 보수 세력의 어떤 활로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 활로라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끝장내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한국에서 반역질을 했던 이 종북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즉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비밀경찰이 가지고 있던 슈타지 문서가 공개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동독에 협력했던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일종의 한반도의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MBC 방송이 보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검토는 우리 한국의 주류 세력,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반가운 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